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환 기자, 정치부 서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뭔가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금태섭 쳐낸 친문의 힘으로 했습니다. 예, 서울 강서갑 민주당 경선에서 사실 좀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어요. 네. 서 기자는 예측을 했습니까? 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반신반의했었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사실 이 초선 현역이 그 원외 인사에게 패배한 게 이번에 이 첫 번째 사례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변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강선우 후보가 정치 신인 가산점을 물론 받기는 하지만 취재를 해보니까 압승이었습니다. 이 각각 절반씩 반영되는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에서 모두 강 후보가 이 60% 넘게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당원 투표야 이제 친문 성향의 이제 당원들이 집중적으로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일반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왔다는 게 좀 놀랍긴 해요. 네, 그래서 좀 분석이 엇갈리는데요. 먼저 그 친문 의원들 쪽의 분석입니다. 금 의원이 이 지역구 활동에서 실제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응답률이 높지 않은 만큼 결국 강성 친문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독려하면서 결국 친문 대 반문 구도로 경선이 치러진 게 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서갑 경선뿐만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 공천 전반적으로 이 친문들 강한 성향을 갖고 있는 친문 세력들이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네, 뭐 일단 경선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금태섭, 이석현, 이종걸 의원 등 이 10명 정도인데 이른바 이 친문 핵심 또는 친문 실세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 반면에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던 김남국, 김용민 변호사는 모두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또 핵심 증인이었던 황운하, 한병도, 임동호 후보도 경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친문 지지층이 민 후보들이 공천을 따낸 거는 이제 분명해 보이네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뭐 정치인들이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금태섭 쳐낸 친문 힘의 느낌표는 입 바른 돌 정 맞았다로 하겠습니다. 이 말 한번 보시죠. 어떤 말이냐면 정당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또 강제적 당론을 지향하겠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2012년에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이 정치개혁을 이루자며 합의했던 공동선언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공수처법 투표 때 당론을 거스르고 기권을 했던 금 의원의 패배를 보면서 8년 전에 비해 우리 정치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게 민주당원의 이 절대 다수가 다 이 강성 친문 성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면은 합리적인 정당 내부의 논의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는 프로를 흔드는 아마추어로 했습니다. 예,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이해찬 대표의 사진인데 아마추어 프로 어떤 얘기인가요? 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죠. 사실 의료계에서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1월 말서부터 마스크 납품 못 받았고요. 하루에 소비하고 있는 게 200불이었는데 저희들이 공급된 건 300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 그럽니다. 본인들이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건 충분해요. 아무도 많이 모자랍니다. 보호를 막기 위해서 재활용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정부는 전체 공급량과 현장 체감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화했습니다. 이제 박 장관이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 원래 보건 분야 전문가 출신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 박 장관은 교수 출신의 복지 전문가입니다. 전국 광역시도 의사회장 협의회는 비의료 전문가인 장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보건복지부 장관의 망언 사태를 교훈 삼아서 보건과 복지부처를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능우 장관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건지 이 정권을 방어하는 건지 국민들이 헷갈려서는 안 되겠죠. 박 장관 이야기는 알겠고 이해찬 대표도 사진에 있었는데 이건 왜 등장한 거죠? 네, 그것도 역시 한번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추경 대책을 마련하면서 그와 같은 재정 적자나 국가 채무 수준에 대한 우려도 함께 깊이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측은 국가 부채를 문제로 인해서 소극적인 재정 정책을 피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국 추경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하는 청와대가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일단락되긴 했습니다만
기재부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 분야 전문가라면서 민주당에서는 추경 예산안을 얼마나 검토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물론 여당 이 대표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추경을 액수를 늘리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재정 건전성까지 고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부총리가. 그런 경제부총리를 향해서 이 해임 운운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건 좀 지나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프로를 흔드는 아마추어의 느낌표는 방역과 정치의 조율로 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일수록 전문가의 의견과 현실을 잘 조율해내는 게 바로 정치의 몫일 겁니다. 예,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